대구 도시철도 X코선이 4호선으로 노선명을 바꾸고 당초 11개이던 역사는 12개로 늘어납니다. 대구시는 빠른 시일 안에 4호선 사업계획의 최종안을 마련해 2025년에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공교육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학지원금과 수학여행비 등 각종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경주 벚꽃축제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개최됩니다.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대릉원 돌담길 일대에서 펼쳐지며 기존 축제 형식을 벗어난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동아군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X코선 초안이 공개된 이후 노선과 역사 위치를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는데요. 대구시가 일부 역사의 위치를 변경하고 역사 한 곳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짓고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X코선이 4호선으로 노선명을 바꾸고 당초 11개이던 역은 12개로 늘어납니다. 대구시는 9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요구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붙였던 이름인 X코선은 도시철도 4호선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량 형식은 철제 차륜 AGT, 경전철 방식이 확정됐습니다. 당초 3호선과 동일하게 모노레일로 계획했지만 공급사인 일본 히타치사에서 요구한 차량 형식 승인 면제가 안전 강화라는 관련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대구시는 사업비 자체는 모노레일이 다소 적게 들기는 하지만 40년간 유지 관리 비용을 계산했을 때 철제 차륜 방식이 1,000억 원 이상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던 역사 위치 문제에 대한 해법도 내놨습니다. 경대 북문역, 그다음에 경대역 이 두 역은 역사의 신규 설치 및 역간 거리 조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대 북문역은 북문 쪽으로 옮기고 경대역을 새로 신설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4호선 전체 역사는 초안에서 계획한 11개에서 모두 12개로 늘어납니다. 이 밖에도 X코와 떨어진 곳에 건립할 예정이던 X코역도 인접한 위치로 옮겨집니다. 대구시는 현재 불로동 농경지로 돼 있는 차량기지 위치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그동안 나온 다양한 주민 의견을 적극 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대구도시철도 4호선은 시의회 의견 청취와 국토부 승인 고시 등을 거쳐 오는 2025년 착공, 2029년 개통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주택가 시장, 공장이나 산 등 곳곳에서 화재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봄철 화재 원인과 대응 요령 짚어봅니다.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의 이용재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최근 봄이 오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봄철 화재 주요 원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봄철은 건조하고요. 그다음에 추운 날씨 속에서 이제 따뜻해지니까 긴장감이 많이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지에 의한 그 봄철 화재가 그 봄철에 1만 4천여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약 6,600여 건, 53% 정도가 봄철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기적인 요인이 23%로 좀 두 번째로 높고요. 이런 순서로 이제 그 화재 발생 빈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그 부지에 의한 그 담배불 같은 경우는 전체 화재 건수 중에 약 40%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그것이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봄철인데요. 이런 그 봄철에 불씨를 방치한다거나 음식물을 또 산행이라든지 인근에서 그 뭐 쉴 수 있는 이런 인근에서 음식물을 조리한다거나 또는 그 쓰레기 소각
농자재, 폐농자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소각에 의한 게 약 한 10% 정도 이런 순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봄철에는 화재 발생 비율이 야외에서 나는 그런 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등산이나 야외 활동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런 산행 중에는 아예 나이타 같은 불을 낼 수 있는 이런 물품을 소지하지 않는 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그 폐자재나 이런 생활 쓰레기 같은 경우요. 이런 것들은 원래 소각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벌써 증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꼭 해야 할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인근에 어떤 불이 쉽게 옮겨줄 수 있는 그 가연재가 없는 곳 또는 소화기라든지 하다못해 물통이라도 하나 준비해 두시고 소화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소각 후에도 아예 흙으로 덮어버리든지 또는 물을 부어서 완전히 끄든지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불이 꺼졌는지를 확인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야만 어떤 산불이나 기타 다른 그 화재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소 어떻게 화재 예방을 하면 될지도 알려주시죠. 개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 모두 다죠. 내가 있는 곳에서 만약에 불이 나면 그것이 어디가 됐든 직장이 됐든 집이 됐든 야외가 됐든 불이 나면 내가 어디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약 30초만 생각하시면 대부분 다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집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우리 또는 사무실에 소화기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두시고요. 없다라고 하면 구입하셔야죠. 그리고 구입해서 그냥 어디 안 보이는 데다 처박아 두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입해서 현관이라든지 눈에 잘 보이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다 꼭 비치해 두시는 게 구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하고 농촌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봄철 같은 경우는 도시임지에서는 이 산불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발생 빈도가 낮죠. 그래서 어떤 일상생활 중에서의 전기 화재 여기에 좀 집중하셔야 되고 그 전기 화재 같은 경우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어발 콘센트도 위험하지만 어찌 보면 그거보다 더 실질적으로 위험한 것은 전기가 흐르기 어렵게 하는 전선이 꼬여 있거나 접촉이 불량하거나 전선이 노후화됐거나 이런 것들이 화재 원인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도심지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실 필요가 있고요.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전기 부분도 당연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특히 그 농어촌 지역에서는 요즘에 산불도 많이 나는 시기고 들불도 많이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주의에 의한 산불, 그래서 화기 취급 관리, 논두렁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하거나 이런 거 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안 하시는 게 정답이고 하신다면 잔불을 확실하게 꺼진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의 이용재 교수였습니다. 한 해 발생하는 산불의 58%가 봄철에 집중됩니다. 올해도 봄의 시작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반갑지 않은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매일 10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1일부터 이번 달 9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217건, 평년 발생 건수의 1.5배를 넘어섰습니다. 2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310헥타르, 축구장 442개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우리나라 산불의 주된 원인, 사람의 부주의입니다. 최근 10년간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34%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이 27%를 차지했습니다. 개개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산불의 절반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산불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둘째,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 통제 구역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산림은 물론 나와 내 가족, 또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산불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공교육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LG엘로비전과의 신년 대담에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진학 지원금과 수학여행비, 학습 준비물 구입비 등 각종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 기준 올해 1월 학령 인구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19,600여 명으로 6년 뒤에는 1,900여 명까지 줄어 절반 가까이 감소합니다. 이 같은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해 경북교육청이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출산율이 낮은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교육비 부담도 있어요. 네. 그래서 교육비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우리 지자체와 같이 협동을 해가지고 교복비라든지 진학 지원금 또 수학여행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에게 진학 지원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수학여행비로 초등학생에게는 14만 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은 25만 원 내에서 실비를 지원합니다. 초중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생 1인당 3만 원의 학습 준비물 구입비도 지원합니다. 또 특성화고 학과 개편과 현장 중심형 직업교육 등을 통해 타 시도에서 경북으로 유입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해외 유학생 유치에도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 학생들이 중학 졸업하고 경북의 고등학교에 유학을 온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타 시도 아이들 유치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네. 다른 나라 아이들, 아시아 쪽이나 다른 나라 아이들도 이제 우리나라에 유학을 오도록 하는 고등학교에 그런 정책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밖에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거점형 돌봄센터와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지자체의 아동센터, 마을학교를 활성화하는 등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주 벚꽃축제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대릉원 돌담길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축제는 기존 형식을 벗어나 치유와 친환경, 반려견 등을 주제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대릉원 돌담길에서는 흩날리는 벚꽃과 어우러지는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카페에서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가져가면 친환경 소재 컵으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봉황대 광장에서는 반려견을 동행하는 벚꽃 댕댕이 놀이터도 마련됩니다. 축제 기간 대릉원 돌담길은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봉화군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됐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든 도시로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합니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9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 봉화군은 군비 9천만 원을 더해 국민의 평생 교육 기회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도가 지방 이전 2차 공공기관 유치에 본격 나섭니다. 경북도는 정부의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김천 혁신도시 1차 이전 기관과 연계한 공공기관 34곳을 유치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수도권에 청사를 임대해 있는 기관 가운데 과학과 산업 관련 기관을 김천 혁신도시 건물에 옮기도록 하고 1차 이전 기관의 기능과 지역 전략 산업을 연계한 기관을 유치한다는 구상입니다. 목표 기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철도기술원, 우체국 물류지원단 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